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4월 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이 다 끝났고 1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2분기가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미국은 1분기가 끝난 30일이고 우리나라는 시작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인 그러니까 미국은 분기 마지막 날인 31일 날 이제 하락해서 마감합니다. 어제도 좀 하락했고 오늘도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미국은 월말과 분기말이 이제 겹쳤잖아요. 어제가.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좀 자제했다고 하고요. 뭐 그런 종목에서 요 근래 올라왔던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 이익 실현을 좀 하는 그런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좀 시장에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어야죠. 뜬금없이 갑자기 또 시장의 방향을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 근래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잖아요. 5년물, 30년물, 그 다음에 2년물, 10년물. 그쵸?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패트릭 하커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무슨 뭐 이것이 어떤 뭐 침체 시그널로서 100%뭐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시적인 뭐 채권 시장의 신호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뭐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악재인 재료가 있으면요 그 재료가 바로 반영을 안 하고요 조금 지나서 반영하는 게 꽤 많아요.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재료는 바로 당일날 반영 안 하고 재해석돼서 반영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요번도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아마도 재해석이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 역시 단기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장단기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새벽에는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유가가 급락을 해서 사실 인플레이션 경계감 이 얘기도 좀 웃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경계감으로 유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유가의 하락은 수급과 공급에 있어서 공급의 변화가 좀 생기는 일이 생겼어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비축유를 6개월 동안 하루에 100만 배럴씩 풀겠다, 방출하겠다. 뭐 이게 이 유가를 하락시켰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공급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행정부에서 공급을 좀 늘려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하지는 않았죠.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5차 협상 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의 어떤 뭐 군사적인 활동을 뭐 자제하겠다, 뭐 줄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군사 압박이 완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주변국에 있는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중립국이 그 나토 가입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때 가장 큰 명분으로 든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나토와 가입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중립국들이 나토 가입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국이 있어서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립국 그다음에 나토가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약간 경계감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경계선으로 어떻게 뭐 국경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핀란드라든가 이런 데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가 이 나토로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와 나토 딱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의 가입을 막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침범으로 왔는데 이게 또 핀란드나 스위스나 이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어요. 만약 물론 우크라이나 침범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장기전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푸틴이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러시아의 피해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오늘 나오더라고요. 물론 정보전이라 어느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이번에 명분을 가진 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의 가입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핀란드, 스위스가 만약 나토 가입을 시사한다면 러시아가 또 어떤 대응을 할지 이것도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응을 하게 되면 진짜 큰 장기전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뭐 그냥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유도 지금 뭐 방출해서 약간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 비축을 방출해서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어떤 중요한 재료가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보면 다우가 나스닥이 1.5%씩 하락했네요. 그죠? 어제도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 다우를 보시면 주봉상으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여기는 돌려다 맞고 아주 급격하게 떨어질 때 쓰이는 차트인데, 일단 여기까지 올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돼요. 제가 무슨 말씀, 주봉상으로 이번 주 다 확인해봐야 한다라기를 아마 어저께도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종가상으로 20주선 밑으로 내려왔죠. 2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34,930이에요. 그러니까 20주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보통 후행스팬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없다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경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두드려 맞고 더 깊게 빠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도 한번 좀 볼게요. 나스닥도 좀 보시면은 20주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후행스팬 이렇게 뚫지 못해야 될 정상인데 다우가 좀 뚫었었어요. 그래서 다우가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이제 오늘 밤 금요일이니까요. 주봉 완성형 보고 다음 주 보면 답이 나오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뚫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게 무리수를 둔 거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 이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어떤 매도세가 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주선 저항을 받고 있는 미국의 시장의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어저께 조금 밀렸죠. 유가가 어저께 일봉상으로 보면 6.9% 빠졌네요. 거의 7% 빠졌, 7원 정도, 7불 정도 빠졌네요. 근데 100불에 딱 걸쳐놓고 끝났죠. 100불에 걸쳐놓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월봉하고 주봉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월봉은 사실은 지금 이 저항대, 과거 고점에 대한 저항대, 이게 이제 차트가 없어지더라고요. 여기가 안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선을 아예 그어놨어요. 그어놨는데 여기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월봉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추세가 깨지거나 하지는 전혀 않았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4월 달에는 다시 윗꼬리를 메울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가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거다. 중요한 건 뭐냐면 4월 10일날 발표 CPI가 3월 유가 가격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00불 내려왔어도 의미는 없다. 일단 4월에 10일날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달러가 역연일에서 또 올랐어요. 1215원으로 올라섰더라고요. 1215원으로 올라섰는데 오늘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원달러는 요 근래 갑작스럽게 밀렸었죠. 원달러 보시면 어제 1212원에 끝나는데 갑작스럽게 밀렸었어요. 그죠? 어제 장중에 1207원인가 8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다시 추세전환을 할 건데, 제가 볼 때 이 개파락 두 개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어차피 금리 인상 시점이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파동이 좀 그려진 거로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환율이 1215원에 올라섰으니까 오늘도 환율 1200, 본환이라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1220원 정도 돌파 시도가 있는지를 좀 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관의 매수세, 기관이 요즘 이 지속 가능성, 기관들이 요즘 보세요. 이거 매수하고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이게 진짜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진짜 얘기냐 아니냐. 저는 기관들 매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별로 없어요. 있다면 뭐 추경액이라든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그렇죠? 그다음 부동산 이런 거지만 전 세계 흐름을 유동성으로 회수하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료가 약발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큰 약발을 받을 그런 상은 아니거든요. 그걸 믿고 기관이 들어오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윗끌리 만기를 목적으로 들어왔었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만약 이번 주에도 오늘부터 해갖고
다음 주까지도 만약 매수가 진행이 된다면 기관의 귀환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관이 요 근래 매수한 매도를 퐁당퐁당 하면서 물량을 줄여서 없앴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블록들이지만 여기 이렇게 매수했던 거 매도하고 또 매수했던 거 매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흐름을 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